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각각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준금리를 5.5%에서 5.0%로 0.5%포인트 인하하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이제 고용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며 경제 연착륙을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해서 2%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고용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 초반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침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6.25%에서 6.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3년 7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결정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결정이 예상 밖이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루피아화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와 무역 흑자로 루피아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양국 간 정치 외교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프라보워 당선인은 필리핀 말라카낭 대통령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취임에 앞서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관습이자 아시아의 방식이라며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에 적극 나서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지 에어의 파일럿이자 뉴질랜드 출신인 필립 마크 메르텐스가 지난 21일 파푸아 반군 무장단체에 의해 18개월간 억류된 후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해당 파일럿은 2023년 2월 7일 파푸아 지역에 착륙한 직후 납치되었습니다. 이번 석방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특별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종교 전통 지도자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군사적 충돌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해당 작전 책임자인 파이잘 라마다니 준장은 평화로운 접근 방식으로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석방은 18개월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파일럿은 건강한 상태로 구출되었으며 즉시 티미카로 이송되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향후 파일럿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는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며 오랜 기간 억류 상태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인도네시아 식민지 지배 시절 약탈한 유물 288점을 인도네시아에 반환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세계박물관에서 열린 반환 행사에서 보석이 박힌 완장 등 귀중한 유물이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반환은 2020년 네덜란드 정부 자문위원회가 식민 통치와 노예화에 대한 반성을 담은 보고서를 낸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입니다.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 장관은 네덜란드에 속하지 않은 물건들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전투 중 약탈한 물품뿐만 아니라 선교사나 식민지 운영자들이 밀수한 물품도 반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3세기 자바 동부에서 약탈된 동상과 전통무기, 보석 등의 반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환된 유물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에 소장 및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여전히 반환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600만 명의 납세자 정보가 해킹돼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커 비오르카가 판매한 이 데이터에는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스리 무련이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 전문가 태구 아프리안토는 자신의 X계정의 납세자 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납세 관련 정보가 담긴 샘플 사진을 올리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비오르카는 2022년에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비오르카의 해킹 주장을 부인했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은 데이터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킹 시기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에도 국가 데이터 센터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공항 이민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차례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북부 수마트라, 사모시르 지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상이 세워졌습니다. 해당 조각상은 61m로 토바 호수 근처 언덕 위에 위치하며 9월 20일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행사는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의장과 메단 대주교, 현지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각상은 2018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약 50억 루피아가 들었으며 모든 비용은 기부로 조달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및 주택부와 사무실을 지역 행정부에서 부담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각상은 팔에 벌린 예술을 묘사한 순백의 조각상으로 족자카르타 출신의 두 조각가가 제작했습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의 그리스도 보원자상보다 훨씬 높으며 브라질의 그리스도 보호자상과 루마니아의 예수 성심상도 능가합니다. 사무실을 지역의 반디코 구통시장은 이번 조각상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토바 호수는 2019년 우선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함께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작년에는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